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가맹사업점 18%의 매출이 51% 이상 감소하자 경기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가맹점주 3,464명 가운데 21%가 코로나19로 인해 20에서 30%의 매출이 감소됐다고 답변했다. 구간별로 보면 0에서 10% 감소 14%, 10에서 20%, 18%, 31에서 40%, 18%, 41에서 50%, 10%, 51% 이상 18%였다.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치킨, 피자, 제과제빵 분야의 경우도 감소폭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매출은 감소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각 가맹업장에서는 매출 감소에 대해 영업시간 축소와 근무시간 조정 또는 해고와 같은 인원 감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상생협력 방안으로 도 소재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맹본부별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거나 예정인 내용을 확인해 상생협력에 기여한 가맹본부 명단을 별도로 공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우수 상생협력업체 보상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 인정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맹점 사업자보다는 가맹본부 측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시작된 가맹본부 점주 간 상생 노력이 확산된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지하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최선당 컨택트렌즈 프랜차이즈, 렌즈미, 스시, 롤, 샐러드 뷔페 프랜차이즈, 쿠, 달콤 커피 등이 한시적으로 로열티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7번가 피자에서는 배달 비용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이미 도내 여러 가맹본부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 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 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긴 것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4일까지 심사, 선정을 마친 후 4월 22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지급 계획에 따라 시, 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 3,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의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21구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만 24세 청년 17만 명 중 약 3만 1천 명이 임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도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 조치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후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일반 휴게 음식점 58%, 편의점, 슈퍼마켓 18.9%, 식료업종 9.0% 등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도의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과 지역화폐 사용으로 도내 골목상권의 상반기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 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 동네 초록담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 물질, 유익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 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 관목은 피하고 주로서 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 학원가, 주택단지, 상가, 구도심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초록담 외에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녹색 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군 공원 녹지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헥타르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 숲, 노후공원, 녹지리 모델링, 경기도 마을 정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 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그간 꾸준하고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올해 1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평균 94.6%로 향상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중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농장 내 사육 중인 도내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다. 전국 평균 항체 양성률 90.7%보다 3.9%가 높은 수치로 12월 도내 양성률 75.5%보다 15.2%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소는 98.6%, 돼지는 87%였으며 염소 등 기타 우제류는 93.3%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성률이 높을수록 제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올바르게 형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도는 그간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소전업농가, 백신 구입 이력 미흡 농가, 젖소, 송아지 등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시군별로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시행했다. 특히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도는 지속적인 구제역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올해 4월과 10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미흡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축산 농가들의 협조로 항체 양성률이 향상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는 2010년 대규모 발생 이후 백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에 걸린 가축에게는 입, 혓, 발국 등의 물집가피 궤양 등 증상이 나타난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다.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다음은 불법 불량종자 45종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 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 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 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 수사에 이은 후속 수사로 종자 산업 분야에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따른 것이다. 위반 내용은 품종 보호 등록 거짓 표시한 곳, 미등록 종자업 2곳,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 보관 10곳 등으로 적발된 불법 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 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 등록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업체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화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동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 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